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코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휴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 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 호재. 엑세스몰 안의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매체들은 저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뜨겁지도 혹은 식어버리지도 않은 의제를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현장에서 공부하는 프로젝트가 제가 아는 한국일보의 장기입니다. 청소년 극우화의 실태와 대안을 찾는 한국일보의 소년이 잘한다 프로젝트가 지금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정치와 미디어에 대한 수업을 참관하고 온 한국일보의 최은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은서입니다. 지금 특파원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이거 하러 갔다 오신 거예요, 유럽에? 네, 맞습니다. 몇 박 며칠 걸리셨어요? 총 해서 8박 10일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중간에 뭐 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이러면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을 것 같은 일정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먼저 독일에 가셨던 거죠. 네, 독일에 가서 이제 학교 취재를 하고 핀란드로 넘어가서 또 수업을 참관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본 수업은 무슨 수업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정치 과목 수업이었고요. 네, 중고등학교가 합쳐진 형태의 김나지움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진행이 되는 수업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가서 본 수업 주제는 당시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해서 네. 그 당시 보도 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주제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독일 연합군에서 배포한 사진이랑 워싱턴 포스트에서 낸 사진의 관점을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러우 전쟁이요? 네. 뭐 처음에 뭐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하고 가셨겠지만 네. 기자님 같지 않은 보통의 한국 사람이면 좀 충격받을 장면이에요. 정치 네. 교과서가 오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쵸. 그런 수업 안 하잖아요. 네. 한국 맞아요. 사람 정서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놀란다거나 네. 혹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봤을 때 냉소한다거나 네. 그럴 것 같은데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더군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였으면은 좀 학생들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독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학생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그런 토론식 기반의 수업에 좀 예. 익숙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좀 많이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보이텔스바흐라는 그 독일만의 토론식 수업 형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입 금지. 그래서 교사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나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 학문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이 있으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원칙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3번째 원칙은 학생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관련되는 원칙이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 3가지 큰 원칙을 모든 수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네, 이제 정치 수업의 경우에는 또 의제가 또 논쟁적인 의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치 과목에서 보통 이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좀 더 활발하게 적용이 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보이텔스바흐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네. 이 수업 전반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뭐 한국 시민들이 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회 분위기가 네. 혹은 우리가 무슨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해도 정치 얘기 금지가 1번 공지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두 마디 나누면 싸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서울에 집에 가기가 저어되는 건데 네. 학생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능력을 배양해 준다는 건 한국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맨날 싸움 붙이기로 들리거든요. 안 싸워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게 좀 그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싸우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적어도 학교 그 교실 안에서는 이제 교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주고 학생들이 팀을 나눠서 뭐 어떤 팀은 독일 연합군 사진이 좀 더 뭐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사진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주장을 하다 보면은 좀 격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네. 교사가 좀 먼저 중재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종합을 좀 해주고 뭐 어떻게 중재합니까? 저 백분 토론 진행자처럼 합니까? 충분히 그런 다 들은 것 느낌으로 같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하고요. 아. 그리고 학생이 조금 학생 중에 발언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교사가 조금 유도 질문을 해서 네. 학생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그 토론을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일도 네. 책으로는 못 배우니까 교육대학에서 뭘 배웠어도 선생님들은 실전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 안 내리고 내가 주입 안 시키고 네네. 싸움 말리고 대화 이어나가는 능력은 무조건 현장 짬이라서 네. 네,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은 뭐 워낙 이제 능숙하시고 그분들 역시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기반으로 교육을 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뭐 네. 우리 집은 뭐 교회가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제일 중요해서 몇 대째 뭐 기민당만 찍었어. 아, 네. 뭐 우리 손님들 뭐 자영업 하시는데 우리 손님들도 기민당이 제일 많아. 뭐 이것도 이익의 입장일 수 있잖아요. 자식의 그럴 수 입장에서는. 있죠. 네, 혹은 네. 뭐 우리 부모님은 평생 직업을 못 구하다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좀 거칠고 AFD야. 네, 네, 네. AFD를 찍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 네. 그런 아이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적어도 좀 뭐 이제 어른의 말에 주입이 되어서 본인의 주관이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가능성보다는 예. 그래도 학교에서 여러 정치 의제들을 좀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 다른 친구들 의견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본인 주관을 좀 비교적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업이. 제 추측이 틀렸음을 지금 기자님 말씀 듣고 바로 느낀 게 저는 한국 꼰대처럼 군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배웠겠지 뭐.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부모한테 배운 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 의견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학생들이 잘 참여합니까? 열정적으로? 네, 물론 이제 학생 그 개인 성격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고 좀 소극적인 학생도 있고 하긴 한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의 역할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거기 있었던 학생들이 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 한국일보의 독자분들의 열독률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네. 이게 기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계획안 참 거창하다는 소리 들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독일에 가서 정치 수업을 보고 핀란드에 가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확인하고 관련 네. 취재를 하겠다. 네. 이거 하고 바로 핀란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업 내용이 미디어 리터러시였습니까? 네, 네. 맞아요. 거기서 뭘 가르치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있듯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미디어를 이 아이들이 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내용 전반에 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을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요즘 미디어에 사회 뭐 우리가 배우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던데 네. 이런 내용이 다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사가 좀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좀 접목을 하는 거죠. 과목마다. 근데 제가 핀란드에 가서 봤던 수업은 네. 이제 그때는 방학이 임박해 있어서 그 정규 수업은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고 예. 좀 마침 거기에 MLL이라고 아동복지연맹이라는 큰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강사가 한 학교로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출강을 나가게 되어서 그 특강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네. 그 수업 내용을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저 천수 기자님이 촬영을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판서에 해당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슬쩍 볼 수 있는데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저 정외과 1, 2학년들 수업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네. 안 어려워하나요, 학생들이? 그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좀 짜요. 그래서 원래 이제 1교시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 수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아요. 이제 뭐 미디어를 접할 때에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내가 어떤 불쾌감을 느끼는 주제가 있었다면 그건 왜 불쾌감을 느끼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가르치는데 네.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속 너희들이 후배한테 이 내용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해봐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설명할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교시에는 실제로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반에 가서 멘토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본인들이 배운 것들을. 근데 대신 초등학교 4학년은 수준이 되게 이제 낮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어리다 4학년의 보니까.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래 쉽게 말하는 연습이 최종 복습이니까. 네. 이거 남 일이라 그런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거. 설명을 잘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자기 고백을 하면, 제 업계가 업계고, 네.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기사를 쓸 때, 네. 기자의 정치적 견해도 당연히 들어가고, 네. 기자가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넣기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고 네. 그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좋은데 네. 모두가 그걸 덜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한국에 있어서 네. 그래서 기사문의 진심이나 본심 혹은 의지 같은 것들도 왜곡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네. 그런 그렇죠. 문제들을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겪는데 한국은 네. 거의 그 지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얼핏 들었을 때 기자님의 말씀을. 네. 제가 보는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되게 첨예한 의제까지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보면서 얻은 힌트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수업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주로 그 미디어를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비할 게 아니라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안전 관점에서부터 가르쳐요. 뭐 예를 들면 스팸 문자를 무조건 눌러야 되냐 안 눌러야 되냐. 뭐 스미싱 뭐가 왔을 때 이거를 그냥 믿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이용자가 나타났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른한테 알려야 되냐, 안 알려야 되냐, 이런 되게 작은 안전적인 관점에서부터 아이들이 미디어를 그냥 이제 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차례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장치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미디어를 소비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필터링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커리큘럼인 것 같은 게 이제 네. 분명히 가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고도화시켜가지고 어떤 네. 것을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못 거르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거르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배울 거 아니에요. 학년이 네. 올라가면서. 네네. 아, 그 중에 이번에 배운 걸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네네. 이 성적은 어떻게 매기나요? 이게 성적을 안 매깁니다. 이런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집에서 예절 교육하거나 가정 교육하는 거 성적 매기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물론이죠. 이제 시민으로 자랄 때 되게 당연한 역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를 핀란드는 이게 가정에서 국가로 그 뭐 예절 이런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그 개념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거가 뭐 교육 효과가 실제로 뭐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도 사실 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필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교육계 전문가들이 핀란드로 이런 연수를 되게 많이 가시는데 네.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좀 단골 질문이래요. 이게 뭐 성적은 어떻게 매기냐, 교육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것들이.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도 우리는 그때 흔한 단골 질문했는데 한국인이니까 아니 네. 성적을 안 매기면 왜 하죠? 네, 그쵸, 그쵸. 그랬는데 이제 거기 전문가들 분들께서 그 성적을 따로 매기지 않고 이건 그냥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오늘의 인터뷰 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네. 학교는 성적을 남기든 그렇지 않든 도움이 되는 어떤 콘텐츠를 내어주고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한국과 달리 형성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남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시민으로 키우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뭐 정치 교과서 없는 거 아니고 커리큘럼 없는 거 아닌데 네네.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100이면 100 민원을 당합니다. 네. 원천 차단이 되죠. 선생님들은 이제 더듬이를 움츠러드는 것처럼 기가 죽으니까. 네네. 이 교권 보장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단 교권 보장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는 성적이나 이런 거 여하를 떠나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게 사회 전반에 공감대로 자리 잡혀 있고 학부모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치 의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거나 이러는 게 당연히 교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그런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태클을 건다든지 뭐 조심스러워 하신다든지 이런 반응은 우리나라처럼 없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당장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과제가 많죠.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저도 이제 이 발자를 찾으면서 한국일보의 이 프로젝트를 좀 아주 이상적인 보도 행태로 봤던 게 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싸움은 뜨거운 네. 싸움일 수도 없고 네. 되게 그 적시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맞아요. 네. 예,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일련의 기사들 중에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것을 이제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기사 있으면 모실 텐데 부디 저하지 마시고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은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